정순왕후 송씨, 64년간 그리움을 안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녀의 사랑, 과연 얼마나 깊었을까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날이 차에 밝기도 전에 홀로 산을 오릅니다. 발걸음은 느리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정상에 올라 그녀가 바라보는 방향은 항상 같습니다. 동쪽, 강원도 영월 방향입니다. 그 산은 훗날 사람들이 동망봉이라 부르게 됩니다. 동쪽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봉구리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그 산을 오른 날은 단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수십 년입니다. 영월에 유배된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 뒤에도, 먹을 것이 없어 직접 배를 짜 팔아야 했을 때도 그 새벽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정순왕후 송씨,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왕비입니다. 그녀가 단종과 함께한 시간은 고작 3년. 하지만 그리움 속에 산 세월은 무려 64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종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종 곁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와 영화가 미처 다 담지 못했던 역사의 이면에 새겨진 여인들의 삶.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천사 41년 조선 경복궁 내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세자빈 권씨의 아들, 훗날 단종이 될 이홍유입니다. 그런데 이 탄생의 순간부터 이미 비극의 씨앗이 심겨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 권씨가 산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자라야 했습니다. 권씨는 세자빈으로 책봉된 지 겨우 3년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 죽음을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슬픔의 깊이는 기록 너머에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이는 세종의 후궁들과 유모의 손에 길러집니다. 세종 역시 이 손자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아비 없이 태어나 어미도 잃은 아이. 세종의 마음이 얼마나 짠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어머니 권씨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고 세조가 된 이후 단종 복위 운동에 권씨의 친정 가문이 연루되면서 이미 세상을 떠난 권씨는 왕비의 칭호마저 박탈당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도 연좌의 칼날이 내려진 것입니다. 능은 파헤쳐지고 위패는 종묘에서 쫓겨납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는 날 죽었고 아이마저 비극을 맞은 후에는 어머니의 무덤조차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현덕왕후 권씨가 복위된 것은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천복회시 12년, 중종 7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앞으로 당겨봅니다. 1사고 52년 세종의 아들 문종이 즉위한 지 불과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12살의 어린 왕세자 이용희가 왕위에 오릅니다. 바로 단종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어린 왕의 뒤에는 강력한 신하 집단이 있었습니다. 황보인, 김종서 등 문종의 유탁을 받은 대신들이 어린 왕을 보필하였습니다. 그러나 궁 안에는 이미 야심을 품은 인물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마침내 수양대군이 움직입니다. 이른바 계유정난입니다. 그는 김종서를 직접 찾아가 철퇴로 죽이고 하룻밤 사이에 황보인 등 주요 대신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날 밤을 상이 대경실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13살의 어린 왕은 그 밤 궁궐 안에서 피바람이 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유정난 이듬해인 차 854년 단종에게 왕비가 들어옵니다. 바로 정순왕후 송씨입니다. 그녀는 판돈영부사 송현수의 딸로 당시 나이 14살이었습니다. 단종은 13살. 두 사람은 거의 또래였습니다.
왕과 왕비가 되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송씨가 왕비로 간택되던 그 해, 궁궐의 분위기는 결코 밝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의 권력은 날로 커지고 있었고 단종의 입지는 날로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혼례를 올린 어린 왕비는 그 권력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과연 14살의 소녀가 앞에 놓인 운명을 예감이나 했을까요? 7455년 윤 6월, 마침내 수양대군이 마지막 수를 놓습니다. 단종은 왕위를 숙부에게 양위하고 산왕이 됩니다. 형식은 자발적 양위였지만 그것이 실상이 아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종의 나이 불과 15살이었습니다. 상왕이 된 단종에게는 그나마 창덕궁의 수강궁이 주어졌습니다. 왕비 송씨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왕과 왕비라는 이름을 잃었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나마의 위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차과심 6년 성산문, 박팽년 등 지편전 학자들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됩니다. 이른바 사육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세조는 단종을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강등시키고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457년 6월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떠나던 날, 송씨는 궁궐에 남겨졌습니다. 배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7살의 왕과 16살의 왕비. 그 이별이 영영 마지막이 될 줄 두 사람은 알았을까요? 영월에 도착한 단종이 머문 곳은 청령포라는 곳이었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쪽은 절벽인, 사실상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자연이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청령포를 배를 타지 않으면 드나들 수 없는 곳이라 기록합니다. 그해 여름 홍수로 인해 단종은 청령포에서 영월 관하 부근의 관풍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1457년 10월 단종은 1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공식적으로는 사약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정확한 최후에 대해서는 사료마다 기록이 엇갈립니다. 세조실록조차 그 죽음의 정황을 모호하게 남겨두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뒤 영월에서는 아무도 그의 시신을 수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명을 어기면 삼족이 멸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영월 호장 엄응도였습니다. 내 어찌 의를 버리고 목숨을 구하겠는가 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동을지산에 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사와 실록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흥도의 이름은 훗날 그 충절로 인해 역사에 길이 남겨집니다. 한편 한양에 남겨진 정순왕후 송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되면서 그녀 역시 왕비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아그랑 부대부인이라는 칭호는 형식에 불과했고 실상은 아무 권력도 재산도 없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거처를 마련한 곳은 경복궁 동쪽, 지금의 서울 종로구 숭인동 근방에 있던 작은 초막이었습니다. 이곳은 정업원이라 불리던 곳으로 불교 수행처 성격의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한 대궐에서 이름 없는 초막으로 하루아침에 바뀐 삶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손수배를 짰습니다. 짠 배를 내다 팔아 끼니를 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비였던 사람이 직접 배를 짜고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녀가 배를 팔러 나가면 시장 사람들이 차마 값을 받지 못하고 그냥 들였다고도 합니다.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녀는 매일 새벽 동망봉에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영월 방향을 바라보며 단종의 넋을 기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사의 영역이냐 실화냐를 따지기 전에 그 행위 자체가 상징하는 바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은 이를 향한 한 사람의 오랜 그리움. 그것이 수십 년간 반복되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가슴이 울립니다.
흥미롭게도 조선 역사에는 이처럼 정치적 비극 속에서 끝까지 정절을 지킨 여인들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폐위된 광해군의 비유 씨는 남편이 강화도로 유배된 뒤에도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을 겪은 해경궁 홍 씨는 한중록이라는 기록을 직접 남겨 그 고통을 역사에 새겼습니다. 이처럼 조선 왕실 여인들의 삶은 늘 정치의 풍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그녀들은 그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삶과 싸웠습니다. 정순왕후 송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단종 곁에 있었던 궁녀들과 시녀들입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이들입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될 때 적은 수의 내관과 시녀들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청령포에서 관풍헌까지 어린 왕의 곁을 지킨 이들이었습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시녀들의 운명 역시 비참했습니다. 일부는 세조의 명으로 처형되거나 관비로 전락하였고,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영월에는 지금도 이들의 넋을 기리는 민간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단종의 유배지 관풍헌 근처에는 지금도 작유루라는 누각이 있습니다. 단종이 이곳에서 직접 시를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자규야 우지 마라, 너도 나도 같은 처지로다 라는 내용의 시조가 전해지는데, 비록 후대에 윤색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전승으로 소개하지만 그 정서만큼은 역사의 진실에 닿아 있다고 많은 역사가들이 공감합니다. 이제 역사적 재평가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정순왕후 송 씨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단순히 불쌍한 왕비로만 기억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64년을 살았습니다. 초미 21년, 중종 16년에 세상을 떠날 때 그녀의 나이는 82이었습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허삭 57년부터 계산하면 그 이후의 삶이 무려 64년입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대단히 긴 삶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그녀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분노가 없었을 리 없습니다. 억울함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란을 꾀하거나 권력에 저항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그 산을 오르고 배를 짜고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그 살아냄 자체가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단종의 복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숙종 24년인 1998년에 마침내 단종은 왕으로 복위됩니다. 그녀의 칭호 역시 정순왕후로 공식 복원되고, 단종을 모신 장릉 곁에 그녀를 기리는 사당 정업원 구기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종과 정순왕후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데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종의 시신을 몰래 수습한 어흥도, 영월 주민들, 그리고 세조의 눈치를 보면서도 차마 그들을 잊지 못했던 백성들. 역사는 권력자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에 와서 단종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 드라마와 영화, 문학 작품을 통해 재조명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대부분의 서사는 수양대군과 단종이라는 남성 중심의 권력 갈등에 집중합니다. 정순왕후 송 씨가 이야기의 중심으로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그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우고 있는 것일지도